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인데요. 요즘 테슬라를 보면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한쪽에선 주가가 막 흔들리는데 또 다른 쪽에선 아주 큰손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거물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불안감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거대한 기회의 신호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단기적인 악재들, 그러니까 소음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이란 협상은 깨졌죠.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죠. 소비자들 지갑은 역대급으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월가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악재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선물 시장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부 환경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테슬라 내부 문제, 특히 현금 흐름을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마이너스 8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소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장기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 신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억 마일.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꼭 넘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데이터의 벽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바로 이 엄청난 문턱을 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2021년에는 1년 내내 모아야 600만 마일이었는데 지금은 단 하루 만에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완만한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수직으로 솟구치는 로켓 같은 성장세죠. 자,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두고 시각에 딱 갈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봐라, 오스틴에서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긍정론자들은 아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아주 까다롭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파워가 실제로 어떤 문을 열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저 멀리 유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무려 18개월간의 혹독한 테스트 끝에 네덜란드에서 유럽 최초로 테슬라 FSD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이건 그냥 승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유럽 운전자들이 FSD를 쓰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럼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진 AI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쓰게 되는 엄청난 선순환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번에 유럽에 풀린 FSD의 품질이에요. 무슨 베타 테스트처럼 오래된 버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게 거의 14.3 버전에 가깝다고 해요. 기본 버전보다 반응성이 20%나 더 좋은 거의 최신 버전을 유럽 운전자들이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놀라운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캐시오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무려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5억 원어치를 더 사들였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 다음이에요. 아크가 이 테슬라 주식을 어디에 담았냐 하면 바로 우주탐사 ETF입니다. 잠깐만요. 전기차 회사를 왜 우주탐사 펀드에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캐시우드가 보는 테슬라의 진짜 미래, 즉 우주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믿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캐시오드는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 말을 결정적인 단서로 꼽아요. 내가 만든 회사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이 말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이 결국 하나가 될 거라는 엄청난 힌트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슬라의 로봇과 AI 기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기술인 스타링크가 합쳐지는 미래를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화성에서 기지를 짓고 로보택시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막 한가운데든 오지든 지구 어디에서나 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거대한 물리적인 AI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진짜 대박은 그냥 위성 인터넷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노리는 건 바로 우주 공간에, 즉 위성 궤도에 AI를 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요, 그 시장 가치는 기존에 생각했던 스타링크 사업보다 무려 60배나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신호,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 그러니까 소음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가득하죠. 1분기 판매량도 좀 아쉬웠고, 재고는 쌓이고, 현금 흐름도 안 좋고.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서 다른 쪽면, 즉 신호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FSD 데이터, 활짝 열린 유럽 시장, 그리고 스페이스X와의 상상도 못했던 시너지까지. 회사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회사와 어쩌면 인류를 다른 행성으로 이끌 AI 기반의 미래라는 완전히 다른 두 시간축 위에서 움직이는 이 회사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티노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 이 양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세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